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10월이죠. 네, 가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 32주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참, 제 나이 반 이상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보냈고요. 가을은 농경 문화에서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 춘추가 역사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농경 문화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4계 중에서 한 계절만 뽑으면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은 천추 그러잖아요. 천추의 한. 이 가을, 10월은 가을의 또 중간입니다. 역시 여러분 인생에서는 뭘 거둘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올 열매를 뭘 내놓을 것인지를 생각해 볼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필통은 이겁니다. 단순하죠.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필통에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조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글씨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꿈은 이루어진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 락화 락자 그러죠. 이게 지져서 인두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육중하게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씨를 쓰기도 하는데, 필통에는 역시 공부해서 꿈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가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단은 나를 못 믿게 한다. 우리가 자신감 떨어지게 하는, 우리의 자신감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집단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아이가 대통령이 무섭습니까? 군인이 무섭습니까? 탱크가 무섭습니까? 비행기가 무섭습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안 무서워합니다. 자기가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고 울면 싸움은 끝납니다. 어떤 황제도 대장도 그 앞에서 항복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가장 힘이 셉니다. 자신을 그만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 이 여왕도, 여황제도, 왕도, 대통령도 다 쩔쩔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울면 자기 의사가 관철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자신감이 어떻게 해서 떨어집니까? 지난 시간에도 봤죠? 아버지에 의해서 떨어지고, 학교 가면 떨어지고, 이 집단, 조직에 속하면서 떨어집니다. 가정은 가장 최소한의 원초적인 집단이죠. 거기서 이제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그 충만한 자신감을 조금씩 방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방전이 됩니다. 아이는 집단에 속해서 어떤 위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을 조금씩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부모가 상하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가부장적으로서 자녀를 부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녀가 빨리빨리 자신감을 잃게 되죠. 그래서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어디 가려고 하면 안 돼. 금지를 많이 시키죠. 그럴수록 세상은 참 힘들구나. 세상엔 참 안 되는 게 많구나. 내가 어릴 때는 마음대로 다 했는데 이제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 어떤 유형의 부모가 되느냐, 어떻게 자녀의 요구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더 쌓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는 게 역시 자녀에게는 만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자신감을 많이 갖게 하도록 많이 북돋아줘도 학교와 사회에 나가서 자신감을 잃는 수가 많습니다. 왜? 조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조직에 반한 개인의 감정을 이야기하면, 의사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2011년이던가요? 지금 한
8년 이상이 지났네요. 그때 넉 달 사이에 카이스트에서 이 4명이나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죠. 카이스트. 사람의 귀천이 없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품격에 따라 나눌 수 없지만, 카이스트 참 많은 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고, 그리고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그때 그 서남표 총장이던가요? 서 총장이 교육정책 때문에 그랬다, 또는 학생들의 자유식 때문에 그렇다, 또는 그 대학의 명예를 생각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쪽으로 택해서 그렇다,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너무 뭐 이렇게 유약해서 여러 개인적 차원으로 보기도 하고 교육적 차원으로 보기도 하고 사회적 차원으로도 보기도 했는데, 아무튼 아까운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여기저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학교를 자기가 다니다가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 더 이상 내가 학교를 못 다니겠다. 근데 그때 다닌 그 친구 중에는 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는데, 특별 전형으로 그 카이스트에 들어갔던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재능이 있던 사람이 조직에 들어와서 자기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을 왜 보존하고 학교를 놓지 못했느냐. 곧 내 목숨을 지키고 학교를 버리지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조직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할 수 있지만, 개인을 위해서 조직이 무엇 해줘야 한다든가, 일부는 양보해야 한다든가, 때로는 희생해야 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곧 선공후사잖아요. 공적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적인 것은 나중이다. 그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의 희생을 당하는 수가 많은 거죠. 학교에서 당장 벗어나려고 하면은 너는 부적응자다, 너는 낙오자다, 너는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조직을 위해서 너를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직의 쓴맛을 보기 싫어서, 조직의 뭐랄까요, 이 형벌, 조직이 개인을 왕따시키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학교보다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주보다 귀한 게 자기 목숨인데. 근데 지금도 하루에 38명 안팎이 자살을 하는, 언젠가 이렇게 OECD에서도 2등 하다가 또다시 이렇게 여러 측면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집단, 거기에서 적응 못하는, 집단을 버리지 못하고 조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버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그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가 집단이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국가가 그렇게 개인을 못 믿게 만듭니까? 개인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까? 왜 개인은 조직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사실 그 집단이라는 게, 나라라는 게 정말 어찌 보면 엉성합니다. 나라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신 분립 그랬잖아요.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요즘 보세요. 나라가 얼마나 사분오열이 아니라 다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나라에 어찌 보면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뢰가 없는데도 나라는, 민족은 개인을 어찌 보면 희생시켜도 된다는, 개인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나라가 신뢰를 까먹으면서 개인한테 나라를 신뢰하라고, 나라를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 웃기는 게 없습니다. 정치가들이 되게 그러는데,
가치관이 잘못된 정치관은 이 정치가들, 정치꾼들 보면 참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아주 모임이라는 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국가든 사회든 학교든 개인을 희생할 것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와 대등하게, 사회와 학교와도 대등하게 자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집단이 우리를 못 믿게 하고 집단이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는 국가다. 나는 사회요 학교다. 적어도 그들과 대등하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의 어떤 면을 바꿀 수 없죠. 그리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도 적응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회 적응자가 곧 학교에서 적응 잘한 사람입니까? 학교에서 적응 잘못했지만 사회에서 자기가 맞는 것을 찾아서 일하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SNS로 되는 그런 것이든 아니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런 가치관 때문에 모이는 그런 것도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다 개인의 이익 때문에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기적 동물이라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서 모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기적 모임 아닌 곳이 없습니다. 모든 모임은 조건 만남입니다. 어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가족도 그렇게 서로 조건이 맞아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만 주다 보면 부모가 너무 폭폭하잖아요. 너무 지시명령만 따라야 하면 자녀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집단이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고 집단이 우리를 못 믿게 하지만 그 집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관념적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어떤 학자는 그 국가의 종말 그런 책도 썼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국가가 어디가 있느냐, 국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나라에서 너무 세금을 많이 거들려고 한다든가 기업하기 너무 힘들게 만든다든가 그러면은 떠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욕하면은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그 학교 좀 놓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오히려 자퇴함으로써 학교를 떠남으로써 학교를 왕따시킴으로써 차이가 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이 절대적인 공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자기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학교 제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놓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살 사이트 같은 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또 동반 자살이라고는 하지만 자녀들을 살해한 다음에 자기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이것도 가족이라는 이 조직이 집단이 자녀의 생명권을 빼앗은 거죠. 생사예탈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죠. 부모는 부모로서 태어난 거고 자녀는 자녀로서 태어난 거죠. 그 개별성을 그 개성을 인정한다면 내 인생은 내 생엔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만 이 자녀들은 그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은 맞지만 나는 그 어려움 속에 너희들 두고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자살 그 자체가 극단적이고 아주 비극적인 선택이고 안 해야 할 선택이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반 자살이라는 것도 그건 동반 자살이 아니라 살해 후 자살이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것 그것도 역시 살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어찌 보면 계속해서 이 카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족까지 슬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그 가족을 진짜 사랑한다면,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그런 가족이나 그런 학교에 속한다면 그런 상황을 스스로 떨칠 수 있다면, 그런 정도의 배짱과 담대함을 가졌다면 바깥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직이 우리를 못 믿게 하지만 그 원초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큰 학교나 사회, 국가 어디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보다 위대하다. 적어도 그와 대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국가가 나를 못 믿게 하더라도 나는 나를 믿는다. 하물며 시원찮은 그 엉성한 모임으로 모인 그런 데서 탈출하는 거, 벗어나는 거. 우리 뭐 카톡 이런 데서도 SNS로 모인 아주 이 번개처럼 가볍게 만나는 그런 데서 만난 사람도 의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직에서 그만큼도 벗어날 줄 모른다면, 그런 연결고리도 자기가 스스로 끊지 못한다면 자기 신뢰가 그만큼 약하다는 이야기죠. 여기 오늘 아주 육중하게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지만 가정이 필요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룰 때 이루어집니다. 집단이 여러분들을 못 믿게 하더라도 스스로를 믿을 때,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외치면서 정말 세상 끈을 놓고 싶을 때, 그때 진짜 필요한 게 자신에 대한 사랑이죠.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끝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나죠. 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믿을 사람 나밖에 없고 나 사랑할 사람 나밖에 없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을 사람은 나다. 어떤 조직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정영기 TV의 정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